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휴일에 모처럼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실 줄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 이야기, 전쟁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좀 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야기할 때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아는 유일한 국민이라는 뭐 그런 표현도 합니다만,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12년부터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기는 하지만은 두 국민 사이의 교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입니다. 정부와 정부 사이는 나빠지더라도 국민과 국민과의 관계, 경제 교류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봐도 올해 아마 30~40% 늘었을 겁니다. 일본에 가는 한국 관광객들.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갔다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깨끗하다. 일본 사람 친절하다. 일본 도시는 일본은 또 정직하다는 말도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깨끗하다, 친절하다, 정직하다. 뭐 질서가 있다. 사람들이 조용하다. 뭐 불법 주차를 하나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본은 사실은 한국 옆에 있어서 그렇지 세계에서 가장 질서가 서 있는 나라로 보면 됩니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독일 체제기를 쓴 일본 아줌마가 있는데요. 그걸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독일 하면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인 아줌마의 눈에 비친 독일은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읽어보고 일본 사람들이 스위스, 독일보다도 더 질서의식이 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이 질서, 청결, 정직, 이것은 오래된 역사적 산물입니다. 가장 큰 역사적 이유를 댄다면 아마 무사 통치를 근 800년 동안 받았다는 것일 겁니다. 무사 통치를 받으면 사람들이 우선 질서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 군사 문화에서는 허위 보고라는 그것은 극단적일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군사 문화에서 법치가 섭니다. 또 군사 문화가 발달하면 산업이 발전합니다. 이게 그 나라의 국격을 만들고 국가의 분위기를 만들죠. 또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의 끝머리에 가가지고 그 사무라이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버리고 근대 국가를 만드는 이른바 명치유신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자주적 근대화죠. 자주적 근대화. 아시아는 문화는 아주 발달했으나 이 군사력에서 항상 밀려가지고 19세기 말에 서양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내전 상태로 빠지는데, 일본은 이 사무라이들이 스스로 이 근대화 개혁에 성공해가지고 식민지를 면하고 오히려 뒤늦게 제국주의 그 물결의 흐름에 뒤늦게 편성해가지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중국으로 쳐들어갔다가 결국 자멸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이 친절성이나 이것을 또 한쪽으로는 유교 문화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이라 하면 보통 유교, 불교, 그리고 일본의 토착 어떤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신토, 이런 게 서로 종합된 것이라고 합니다만은, 유교의 그 의리라든지 유교에서 나오는 의리, 그리고 도덕성, 이것도 일본 사람들의 심성에 큰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퇴계 하면은
주작의 조선에서의 대성자다, 대성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퇴계의 구체적 가르침이 뭐냐, 그것을 행동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 부분에 나오면은 좀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퇴계 연구를 어떻게 보면 조선 유학자보다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18세기죠. 18세기에 조선 통신사의 기록관으로서 일본에 간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쓴 해유록이라는 책을 보면은 오사카에 갔더니 이퇴계 문집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본 사람 만나면은 이퇴계 선생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는답니다. 그 자식이 몇이고 몇 살에 돌아가셨고 이렇게 관심이 많더라고 합니다. 이 이퇴계의 가르침을 뽑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명치유신할 때, 즉 근대화된 시민을 육성하는데 하나의 지침서로 만든 게 있습니다. 교육칙입니다. 교육칙의, 이것은 국민교육헌장과 비슷한 것인데, 여기에 이것을 기초한 사람 중에서 이퇴계를 배웠던 사람들이 많고, 이퇴계의 사상, 철학의 핵심이 교육칙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일본이 이 세계 국가 브랜드 랭킹을 내면은 항상 1등, 2등, 3등 이렇게 탑에 꼽힙니다. 국가 브랜드를 여러 기관에서 내고, 국가 브랜드 랭킹을 여러 기구에서 내고 있는데, 퓨처 브랜드라고 하는 데서 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퓨처 브랜드란 이 회사 이름인데, 가장 최근 통계를 보니까 2014년, 15년 통계인데, 17개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여행 많이 하는 사람들 2,530명을 뽑아가지고 79개 나라의 랭킹을 냈어요. 호감도 랭킹이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를 브랜드라고, 회사의 브랜드처럼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어디가 1등이냐 했더니 1등이 일본입니다. 브랜드라고 생각해. 일본이란 브랜드가 1등이란 거죠. 2등이 스위스, 3등 독일, 4등이 스웨덴, 5등이 캐나다, 6등이 노르웨이, 7등이 미국, 8등이 호주, 9등이 덴마크, 10등이 오스트리아, 11등이 뉴질랜드, 12등 영국, 13등 핀란드, 14등에 아시아 국가가 하나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15등이 아이슬란드, 16등 네덜란드, 17등 프랑스, 18등 이탈리아, 19등이 UAE, 중동 UAE, 그리고 20등이 한국입니다. 1등에서 20등 쭉 뽑아보면 이게 선진국입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인데, 그래도 한국이 75개국 중에서 20등 해가지고 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1등과 20등의 비교가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갔다 올 때마다 돌아와서는 깨끗하더라, 친절하더라, 정직하다 이렇게 놀라는 것도 이 등수 차이와 비교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1등 나라, 국민 수준이라고 봐야죠. 국민 수준이 1등인 나라와 이웃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일본을 의식해서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상대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타고났다고 볼 좋거나 나쁘거나, 나쁜 것도 타고나고 좋은 것도 타고났지만은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한다,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발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다른 랭킹을 냈습니다. 이 도시 랭킹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시가 어디냐. 그 영향력이라 하면은 뭐 문화적 영향력, 경제 영향력, 금융적 영향력, 그 도시의 힘이죠. 이 국가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도시도 중요합니다. 도시, 어느 도시가 영향력이 있느냐.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세계에서 20등까지의 도시 랭킹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등 어디겠습니까? 이건 뭐 뉴욕이죠. 뉴욕, 금융,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그리고 문화, 예술,
가장 돈이 많이 모이는 데죠. 뉴욕. 별명이 빅 애플입니다. 큰 사과란 뜻이요. 2등은 런던, 3등이 북경, 그 다음에 4등이 워싱턴, 5등 모스크바, 6등이 도쿄입니다. 7등이 파리, 8등이 베를린, 9등이 상해, 10등이 두바이, 11등이 홍콩, 12등이 싱가포르, 13등 뉴델리, 14등 브라질의 상파울로, 15등 리오데자네이로, 16등 로스앤젤레스, 17등 로마, 18등이 카나다의 토론토, 19등이 서울입니다. 20등이 뭄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쟁력이 이렇게 큽니다. 세계 대도시 중에서. 또 이런 랭킹도 있습니다. 이 랭킹이 참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만 세계 호텔 지배인들,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이 호텔 지배인들이 뽑은 최고의 여행객은 누구냐? 최고라는 것은 깨끗하고 불평이 없고 뭐 이런 등등 모범적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압도적으로 1등은 일본 사람입니다. 이 엑스피디아라는 이 데서 조사를 했는데 2009년 조사입니다만 하여튼 그 앞에까지 포함해서 3년 연속 1등입니다. 그 뒤에는 이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통계가 안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불평이 적고 청결하며 예의 바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등으로 인기 있는 여행객은 호텔 매니저가 봤을 때입니다. 영국 사람, 3등 캐나다, 4등 독일, 5등은 스위스, 그 다음에 평판이 가장 나쁜 여행객 1위는 프랑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2등은 스페인, 인기 없기로 말이죠. 스위스, 3등은 그리스인, 4등은 터키 사람, 5등은 남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초에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세계 28개국의 국가 영향력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 영향력, 아까 브랜드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여기서도 1등은 독일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2등이 일본이었어요. 한국은 조금 등수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가장 좋은 평가를 하는 나라는 필리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2등인데 이 재밌는 게 태평양 전쟁 때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높다. 그리고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도 그렇게 낮지 않는 걸로 이 조사에는 나왔습니다. 이게 한일 관계가 나빠지기 전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부 대 정부의 호감도와 국민 대 국민의 호감도는 다릅니다. 이 여러 나라의 국가별 조사를 하면은 공통점이 하나 딱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로 들어가는 그 랭킹 10등 안에는 반드시 고정 손님이 있습니다. 그건 독일과 일본입니다. 근데 이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아닙니까?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두 나라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 독일, 일본의 공통점은 상무국가죠. 전쟁을 잘하는 사무라이, 기사, 그리고 법치가 잘 지켜지는, 여기에 플러스 민주주의를 하니까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자유를 얻게 됨으로써 나라가 매력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면 매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없죠. 지금 중국을 매력 있는 나라, 러시아를 매력 있는 나라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독일, 일본은 법치, 정직성, 그리고 어마어마한 산업적 기반 위에 민주주의라는 일종의 뭐랍니까? 모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아주 친근하게 보이는 겁니다. 친근하게. 그리고 여행을 해보면은 안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독일, 일본에 가면은 외국 여행객들이 안심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 가서 불안한 것은 소매치기 등등 때문인데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일본, 독일보다는 순위가 낮지만은 항상 랭킹에서 선두그룹에 속하는 것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을 옆에 두고 있다는 것이 침략, 임진왜란이든지 뭐 식민지 이런 침략과 억압의 조건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점에서는 또
우리의 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그런 자극제도 된다. 그렇다고 일본도 한국도 어디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나라의 공통된 위협은 북한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 정권 김정은으로부터 오고 있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김정은을 타도하든지 제거한다면은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영국과 프랑스 관계처럼 서로 싸우면서 친하기도 하고 또 의견은 다르지만은 같이 화합할 수도 있는 이른바 화의부동 정신, 공자가 말한 화의부동, 다르지만 화합할 수 있다. 군자는 화의부동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과 한국이 군자국이 되는 거죠. 이 세계의 군자국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친일파가 욕이 됐습니다. 어떤 나라하고 친하다는 게 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 개념과 지금의 친일파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다 친일파가 되어도 좋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친한파가 되는 게 더 좋고, 친일파. 저는 친일파라는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인데, 그 욕을 먹을 때마다 속으로 한국은 친일파가 발전시킨 나라다. 박정희가 친일파 아닙니까? 그러나 박정희는 극일파죠. 일본에서 배운 기술, 일본에서 얻어온 어떤 원조 이런 걸 가지고 일본을 지금 따라잡는 어느 부분에서 능가하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극일파입니다. 한국은 친일파가 극일을 했습니다. 친일파가 극일, 일본을 극복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